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 문화와 의사소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크게 지금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 그러니까 성일 예배, 또 하나는 안시일, 8일마다 되어지는 안시일 예배, 또 하나는 뭐죠? 하나는 새벽 기도회, 새벽 분독회,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새벽 분독회 때 합니다. 말씀 공부, 신앙 공부는 새벽 분독회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 예배, 성일 예배는 열린 예배와 같이 대중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윤영호 세계부모장님 말씀은 불교의 경전도 보고, 유교의 사서상경도 보고, 이슬람교의 꾸란도 보고, 그걸 본문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라. 당연히 아버님 말씀과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완전히 열린 예배,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목회자들이 몇십 년간 이게 훈련 습관이 돼가지고 아버님 말씀과 성경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시일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상속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예배들이 나와서 또한 일본 가정들이 정말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천보 과정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이제 주로 예배 드리죠. 이제 그렇게 예배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아침 6시부터 하는 아침 분독회, 그때 꼭 참석을 하셔야 되겠죠? 아침 분독회 참석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침 분독회. 손 내리세요. 지금 한 35명 정도 평균, 그렇게 35카트, 그 정도 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부부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한 40명 예배 드리고, 뭐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을, 전통의 교육을 하려면 분독회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 예배식으로 좀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요즘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같이 분석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자기 생명의 근본을 존중시하는 분입니다. 말씀을 존중시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존중시하고 사랑을 존중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말씀하면 말씀대로 되는 것이요, 말씀대로 된 것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말을 하면 행동의 결실이 벌어지고 그런 후에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요, 행동을 전개해서 실체가 나오면 사랑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영교 장로님 아주 기도를 잘하셨죠. 참 잘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그 핵심, 핵심 축복 가정들이 가는 길이고, 또 핵심 축복 가정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430가정 하면서 그냥 축복을 시킨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같이 하라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예배 인원보다 100배의 우리 지지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만일 3만 명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 몇 명이? 300만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갈 길이 명확하게 안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보배 중에 보배예요. 하늘의 보배입니다. 천보 가정이 되든 안 되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천보 가정은 열심히 했으니까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이고, 설령 왕관을 내가 못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물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인물들 인사 좀 한번 하세요. 인사 좀 한번 하세요. 만나니 참 반갑다고. 잘 지내셨냐고. 추석 잘 지내셨냐고. 참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 참 그 아버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참 기가 막히죠. 말을 하면 행동의 결실이 벌어지고, 그런 후에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요, 행동을 전개해서 실체가 나오면 사랑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행동의 결실이 벌어지고, 그런 후에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말하는 것은 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고, 행동을 전개해서 실체가 나오면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 원리로 말하면 행동을 전개해서 실체가 나오면 수수작용이 돼가지고 더 큰 수수작용의 힘으로 더더욱 발전적인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자, 첫째, 상호 인정과 존중. 만약에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되죠? 다 노란 척.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면 다 빨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 안경이 어떤 것이냐, 내가 지금 어떤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물체는 하나인데, 내용은 하나인데 보는 눈이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하나가 되고 정말 화목하고 발전적인 삶을 살려면, 세상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이라도 발전적인 삶을,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일단 너와 나는, 당신과 나는 같아야 들려요. 다르다. 우리는 특히나 국제 가정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일본 가정도 많고 필리핀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와 나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 그때부터는 분란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빈칸에 원을 3개 그리고 그 위에다 선을 하나 그어본다면,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빈칸에 원을 하나, 원을 3개를 그리고 나서 거기에 선을 하나 그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실 것입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동그라미 3개를 치고 선을 하나 긋는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걸 다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죠. 그죠? 예.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 명쾌형이에요. 매세 분명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 그리는 유형입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그게 얘기가 나옵니다. 내 남편이 결론만 말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단순 명쾌형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설명하면은 안 돼요. 대화도 단순하게 해 들어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 3개죠? 그 작대 하나 긋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술적 감각형이에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동그라미 셋이잖아요. 짝대기 하나고. 이런 사람은 구성적 감각형이라고 그럽니다. 구성력이 뛰어난 사람이 잘 그리는 그림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도형을 좋아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모를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세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또 이런 마름모꼴 스타일의 이런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 나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원만한 인간관계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스타일이 원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것을 많이 그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뭘 좋아할 것 같아요? 1, 2, 3, 4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를 좋아할 것 같아요? 동그라미. 그리고 3번이나 4번을 좋아하죠. 3번이나 4번.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 가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에, 또한 원만한 인간관계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발을 신을 때 여러분들은 왼발부터 신습니까? 오른발부터 신습니까? 다 사람마다 다르죠. 자, 깍지를 껴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는 사람은, 오른손이 위로 가는 사람, 오른손이 위로 가는 사람, 왼손이 위로 가는 사람, 오른손이 조금 더 많네요. 오른손이 위로 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왼손이 위로 가는 사람은 또 감성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님이 짝지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해가지고 똑같게 안 해줘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뭐 따지기만 하면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위로 가는 사람, 왼손이 위로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짝지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또한 누가 뒤에서 부를 때 왼쪽으로 봅니까? 오른쪽으로 봅니까? 한번 해보세요. 야, 순이야. 왼쪽 손 들어보세요. 왼쪽. 내가 하니까 왼쪽 쳐다본다. 오른쪽 쳐다본다. 오른쪽이 좀 또 많네요. 자, 그리고 식사할 때 맛있는 것과 맛 없는 것이 있다면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어요? 맛 없는 것부터 먼저 먹어요? 맛이 있는 거 먼저 드세요. 포도 같은 거 있으면 큰 것부터 먼저 드십니까? 작은 것부터 먼저 드십니까? 작은 것부터 먼저 드세요. 큰 것부터 먼저 드신다는 사람, 작은 것부터 먼저 드신다는 사람. 이게 다 사람 다르거든요.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자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도 다 다르죠. 그죠? 여러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핑크색을 좋아하고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잖아요. 저도 넥타이 같은 거 한번 매면 잘 안 바꾸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 때 공부를 아마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공부를 할 때 넥타이 바꾸지 마. 넥타이 자꾸 바꾸면 앉아가지고 저 넥타이는 누가 사줬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넥타이를 안 바꾸니까 하도 안 바꾸니까 어떤 권사님이 넥타이를 한 30개를 사오셨더라고. 이걸 그렇게 좀 바꿔서 좀 매시라고. 근데 안 바꾸고 그거 안 매고 거의 다 끼고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르며 따라서 너와 나는 다른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예, 남자도 여자도 다 달라요. 우리 자체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 자,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모여서 지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거 참 많이 씁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을 바꾸면 나의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맞추며 살아가야 삶이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맞추라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져요. 내가 맞추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도 이제 완성의 기준이 내가 120사람과 사람 마음을 맞출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123 그만두고 12명 마음을 맞추기도 어렵죠. 어렵죠. 자, 이제 첫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공감, 선택의 힘, 자극과 반응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래서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행복은 그 선택하는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 가족들의 이웃까지 습관. 거기에 나오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사랑이 부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감을 할 때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활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과 공감된 감정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혼자 있으면 아버님 하고 나도 모르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체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누가 나를 주관하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권 내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반드시 나를 옹호해주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 공감리, 하나님이 참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느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저도 이제, 광명에서 그거 한번 강하게 느꼈는데, 뭐 축복을 놓고 하는데, 아주 그냥 노인회에서 전체가 그냥 노인회 총무와 기독교 골수분자라, 이게 뭐 완전히 공문을 내가지고 노인들 일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행사 자체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을 때 뭐, 그래도 시작하자. 하고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아버님이 오셔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막 진동을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같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 단원구가 한 35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그 단원구의 노인의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교회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의 그 노인정에 있는 사람들, 노인회관 153명 정도가 노인회관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거기 단원구의 노인회관으로 다 모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소개도 하고 우리 대원 식구들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활동을 하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아무 문제도 없고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귀를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매를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참 좋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귀빈 여러분, 오늘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전쟁과 질병, 기아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무고한 인명이 매년 수천만 명씩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교육, 문화, 사상 등 어느 분야를 둘러보아도 개인은 물론 집단으로까지 극도의 이기주의적 아집의 늪에 빠져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소통이 없는 불통의 세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재반 문제는 참부모 되는 본인 부부가 하늘로부터 받아 평생 동안 주창하고 교육해온 하나님 아래 한가족 사상, 즉 참사랑의 가르침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상만이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참사랑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 세계는 지금 극도로 이기주의로 빠져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할 때에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느냐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의사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의사소통이니까 지금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와 나는 지금 다른 그런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달라요. 이걸 한번 보시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아이들은 꿍 다시 꿍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합니다. 엄마 아픈데.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싫어?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야 했어. 서준이 호해주세요. 엄마 아야야 했어. 호.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 봐봐.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겠어요. 요청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살면서 뭐가 필요하면 남편이 해주겠지, 알겠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게 속 끓이지 마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이 힘들어.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어. 예. 안 하면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됩니다, 이게. 예. 모르죠? 평생을 살아도 모릅니다. 남자는 원래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자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림이 재밌잖아요. 오빠 김대리 그 새끼가 부들부들 떠오르니까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뭐 먹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부 삶도 부부의 생활도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부부에서도. 그래서 세 번째 의사소통. 이제 이런 상태, 첫 번째는 다르고 두 번째는 공감의 능력이 다르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의 생각을 말, 행동, 글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인데 이 의사소통을 할 때 말로 할 때는 몇 프로예요? 7%밖에 안 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뜻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언어적 그런 거 내용 그래서 이것이 93%인데 음성이 38% 신체적 반응이 55%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미소 지어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전혀 들리는 감정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좀 오래 생활했었잖아요. 이게 외국에서 오면. 그리고 최소한 이제 3개월씩은 다 교회에서 살았는데 그때 신랑 들어오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어차피 말 안 되니까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웃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손짓바지 해라. 아무리 좋은 내용도 찡그리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미소 지어가면서 대화를 해라.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 이게 한 8분의 1 내지 9분의 1만 물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언택트 시대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맞춰 비대면 접촉으로 대부분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방영을 하면 평균 한 110명 정도 와서 보십니다. 이게 우리 그 방영한 것을. 그러니까 여기 몇 명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그 정도는 다 보십니다. 이게. 그런데 나이 드시고 이런 우리 김울분 권사님이 이제 이거 거기 98세 되시는 어르신이 꼭 보세요. 예배 때 나오셔야 돼. 그럼 교회는 못 나오세요.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언택트 시대인데 지금 새로운 문화가 되어 있는데 내게 말하지 마. 이게 짜증나요. 이게 꼬마 참 멋있죠? 그림 사진이. 그래서 지금은 말을 많이 않고 어떤 다른 것을 접촉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소통 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 생략, 자기가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다른 말에 얘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관심이 거기 있는. 게임에 집중했을 때, 애들이 게임에 집중했을 때, 뭐 할 때, 남편이 지금 텔레비 보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무슨 얘기 해봤자 그거 잘 됩니까? 여자는 그게 가능해요. 여자의 뇌는 이게 얘기하면서 뜨개질하면서 텔레비 보기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남자는 한 가지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 고개 끄덕이더니 그 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지혜로운 그 아내 같으면 어떻게든지 대화가 이 연속곡 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을 했는데 결과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화내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언제 그랬어? 남자는 언제 그랬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렇거든요. 왜곡,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에 따라서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죠. 열등감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먹고 싶은 사람, 남의 떡이 다 크게 보이잖아요. 일반화, 서로 다른 정보들을 특정한 정보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엄마는 맨날 동생만 예뻐해.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일반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치관이 다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고 설득시키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성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같은 말도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보면 몰라? 말을 해줘도 몰라? 부부싸움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 부부란 것은요, 잘 아시겠지만 큰 잘못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왜 그래요? 큰 잘못은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부부니까. 근데 작은 거, 보면 몰라? 말을 해줘도 몰라?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거지, 싸움이란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납보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를 말하는데 납보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친밀한 인간관계. 여러분들과 제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면,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무엇을 잘못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이게 잘 형성이 될까요? 안 되게 되겠어요.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앞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진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전부 다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맞추기, 상대방의 말, 음성,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끌기, 나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일치, 상대방과 같은 자세, 몸짓, 동작을 취하는 것. 거울 반응, 거울과 같은 반응. 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백 트래킹, 상대방의 말을 반복 맞장구 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 시에 유용한 말이 있어요. 감탄사. 어머나 세상에 대단하네. 여자들이 이거 잘하면 사랑받습니다. 공감. 그랬군요. 그래서 네네 반복하기 했군요. 그랬군요.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그랬군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군요. 애들한테도 그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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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걸 잘해야 돼요. 이런 걸 잘하면 사랑받는 남편, 아내, 자녀들도 막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아내가 남편한테 지금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어쩌고저쩌고 누가 어쩌고저쩌고 누가 했어. 되게 그 사람 나쁘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들어볼 때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자, 여자가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나의 말에 공감을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랬어? 정말 그게 너무 힘들었겠네. 그랬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여자가 그 말을 꺼낼 때는 남자에게 어떤 재판관이 돼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보통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것을 판명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말고 그랬네, 그랬어, 그렇게 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에는 조금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주 관계가 좋아지죠. 자, 경청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최대 효과적인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냐? 상대의 마음을 읽고 주는 대화법, 바로 적극적 경청의 최고의 기법이다. 적극적 경청 기술을 한번 습득해보자 하는 거예요. 적극적. 그래서 이것이 바로 123 대화법이라고 아주 유명하거든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이는 거. 따라서 해보세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 끄덕이는 거. 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적극적 경청.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의 세계는 전후, 좌우,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혼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황 감각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 안타깝다 못해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만민이 공감할 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60억 인류를 실은 지구성 호우는 좌초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새 천년인 후천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늘이 인류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이자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늘이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요 무시하는 자는 자연 도태될 것입니다. 귀담아 경청하시고 하늘이 이 특별한 여러분을 소명하신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죠. 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 여는 시대가 후천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자, 듣기 평가 아주 짤막한 거거든요. 한번 들어봅시다.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사장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랑요 이쪽 패턴을 바꾸고요. 됐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게 무슨 잔소리야. 다 너한테 도움돼서 하는 얘기지. 엄마 말 듣고 있어? 됐어, 알아서 할게. 당황스럽네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안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시죠?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그쪽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안 해요. 이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듣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경청의 세 가지 유형은 적극적인 경청이 있고 소극적 경청이 있고 선택적 경청이 있는데 경청이 3단계는 눈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 그 다음에 쓰면서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쓰면서. 그래서 이제 들을 청자는 이게 구분이 되죠. 귀자, 그 다음에 눈목자, 그 다음에 임금왕자, 그 다음에 한일자, 그 다음에 마음심자. 이것이 모여서 들을 청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의 말처럼 한마음 가지고 눈과 귀에 모아서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들을 청자거든요. 그래서 진지한 눈빛으로 하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듣는 게 뭐예요? 들을 청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를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적극적 경청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적극적 경청, 공감적 이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 아주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주 하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주 더 크게 해보세요. 아주.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존중, 상대의 행동, 감정, 생각을 평가, 비판 없이 수용하며 존중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해야 대화가 되죠.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순수성, 상대와 관계가 평온하고 진심으로 일치할 때 자신의 경험, 생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경청시의 자세, 적극적인 시선, 거울 효과. 거울 효과는 거울이 있는 내 모습처럼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반응을 나타내는 알맞은 호응. 그래서 경청시에는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반복, 감탄, 촉진의 말과 행동을 해주고 자세를 상대를 향해 듣고
뭐 무슨 말을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도 남편이 그냥 텔레비 봐가면서 아니면 이거 핸드폰 해가면서 무슨 말을 하면 그거 대화가 되겠어요. 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좀 진지하게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보통 하루에 7,000 단어를 쓰면 많이 씁니다. 그 여자는 보통 하루에 2만 단어 정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여자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7,000 단어를 남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 쓰고 오거든요. 예, 직장에서. 그럼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텔레비나 보면서. 그 여자는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2만 단어 이제 뭐 3,000 단어밖에 안 썼으니까 17,000 단어를 써야 되는데 누가 하고 쓰겠어요? 남편하고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말하면 싫죠.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아내들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조직으로 나가면 조직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족으로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충분한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고 가족 구성 간의 올바른 의사소통의 결과는 친밀한 가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서로 간의 결속력이 커지고 사회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집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특히나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밖에 나서 관계가 아주 원만합니다. 네, 아주 원만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처녀 시절에 시아버지, 친정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단절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상담을 해보면 거의가 친정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족 간의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이 가족은 서로 친밀한 관계임을 자주 표현을 하고 내가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표현을 하고 서로 경청하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해주고 엄마가 보자 하니까 됐어 그만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도 중요하게 여기고 말하는 것은 몇 프로? 7%밖에 안 된다.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나 이런 행동,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죠. 몸으로 하는 그 언어.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과 독립적인 사고를 존중. 사람은 다 달라요. 애들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애들이 이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게임을 하고 공부하다가 게임을 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게임을 하면은 쉬어야 되는데 쉬면 어떻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쉽니까? 조용히 눈을 감는다 아니 밖에 나와서 돌아다닌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 쉬면 텔레비 보면서 쉬면서 자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게임하면서 쉬더라고 이게. 그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그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것을 조절해 줄 것도 그게 부모의 의식과 아이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과 독립적인 사고를 존중하고 화제를 돌리거나 업신여기는 말은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의 의사소통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상호 인정과 존중 두 개를 썼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공감. 두 번째가 공감이네요. 두 번째가 공감. 세 번째가 의사소통. 네 번째 경청.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